부채 비율도 더 줄어들 거고, 마진율도 영업이익률 3.5%에서 거의 5%, 내후년에 5.15까지, 그리고 순이익률은 2%에서 4%까지 증가할 걸로 기대됩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신고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봐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 이제 외국인들이 역대급으로 이제 한국을 떠나고 있고, 사실 이제 투자 자금 자체가 한국을 많이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매매 전략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과연 이제 방향성 자체를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환율 방어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커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1440원 정도 근처까지 뭐 그 언저리 이상으로 막 올라갔다가 1410원대까지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안심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안심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안정이 된 게 1410원대잖아요. 이게 지금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뇌관을 품고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고, 외국인 자금이 이탈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환율 불안정성 때문에 아마 매도러시가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환율 방어가 만약에 안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외환보유고를 녹여내면서 이렇게 방어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방어를 하다가 못하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정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시장 급락 가능성을 계속 열어둬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업종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팔로우 해드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급락이 나오고 나서 본격적인 베팅, 제가 중간 정도 공격성을 띄고 급락 나오면 이제 절반 정도 현금을 써야 될 때가 올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의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팔로우업하고, 그리고 이제 기회를 좀 잡아볼 만한 시기가 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어떤 섹터나 종목을 이제 집중해서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 이제 잡아 나갈 거니까 잘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금 본격적으로 같이 이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아직 여러분들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좋아요, 뭐 알람, 그리고 여러분들 응원 댓글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줄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진행하는 거 말고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장중에 제가 브리핑해드리고 시황 상태 정리해드리고 여러분들 교육 자료도 올려드리고 하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이제 더보기란 보시게 되면 요 주식장인 텔레그램 방 이제 링크 남겨놨거든요. 여기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도움 받아가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더보기란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링크 그냥 누르면은 뭐 써야 될 거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로 들어와집니다. 오셔가지고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게 한 3시 정도 좀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급락이 나왔는데, 급락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저께 이제 올라갔던 상승분을 다 반납하는 이제 낙폭이 나와줬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오후장 들어서면서 추가적인 낙폭이 나오면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수 자체가 이제 완전히 하방으로 열려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2400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가 급락까지 나올 가능성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8월 5일날 이때 엔캐리 트레이드 그 전부터 해가지고 급락이 나왔던 이 시기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이 최저점 근처 지난달에도 나왔었죠. 근데 이번에 계엄령 이슈까지 나온 마당에 이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 그 아래로 추가 낙폭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여기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사실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추세가 깨지면서 급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트리거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환율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14원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 다시 뭐 1450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외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신용잔고도 얇아져서 좋기는 한데 예탁금도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물론 뭐 45조 아래로도 떨어진 적이 있지만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떨어지려고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일단 50조는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지금 49조 8,900억 뭐 요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어제 오늘 평가받게 되면은 이게 12월 3일자 기준으로 예탁금이 50조가 깨졌으니까 지금은 뭐 더 깨졌겠죠? 그리고 이제 외인들 자금 이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감안해 봐야 되겠고, 뭐 다행인 거는 신용 잔고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빚으로 투자하는 물량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고 있다. 근데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돈이 예탁금, 신용잔고 모두 빠져나가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외국인도 지금 현선물 시장 모두 빠져나가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 개인이나 외인이 산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방어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1414원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또 1450원, 40원 막 칠지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아직도 일본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인상 관련해서도 그렇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슈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물론 급락이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만한 거는 오늘 오전에 이제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반도체가 AI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좀 올라갈 수 있겠다. HBM 관련된 종목들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그 기저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엔비디아 주가가 움직인 게 가장 큽니다. 정글레일이 최근 들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분위기도 상당히 이제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봤을 때는 반도체, 그 다음에 AI 모멘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가급적 투자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이제 AI라는 곳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다음에 이 하드웨어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데, 사실 이 하드웨어 단에서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유명하잖아요. HBM 관련해서도 그렇고. 근데 HBM에서 이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의 패권을 뺏겼죠. 그러니까 뺏긴 자와 뺏은 자가 있으면 뺏긴 자는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가급적이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SK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혜를 노려볼 수 있고, 반도체 굳이 찍고 싶으면 제가 SK하이닉스 보시라 그랬죠. 근데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으로 막 이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소프트웨어를 보시는 게 좋겠다. 그런 과정 안에서 네이버를 제가 가장 좋게 말씀을 드렸고, 카카오도 오르기는 할 거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그 카카오가 많이 올랐어요. 계엄령 이슈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 이거도 진짜 좀 웃긴 게 카카오가 현 정권 들어와가지고 많이 좀 두드려 맞았다, 뭐 사실 공격을 많이 당했다, 전 정권에선 괜찮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현 정권 입지가 흔들리고 막 지금 탄핵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카카오 주가가 올랐어요. 진짜 이것도 참 뭐 심리는 물론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것 때문에 올라갔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안정감 있게 신뢰해 볼 만한 건 아니죠. 사실 그런 이슈로 올라간다라는 거 좋아할 건 아닙니다. 사업 개별적으로 잘 돼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또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반납해 버리잖아요. 이게 신뢰도가 좀 낮은 상승이었다는 겁니다. 어찌됐건 네이버를 저는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카카오가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카카오도 좀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그 중에서 네이버랑 카카오 중에서 카카오를 조금 더 후순위로 얘기했던 이유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분할 이슈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주주들한테 인식이 안 좋아졌잖아요. 뭐 너무 분할 자주 한다, 너무 막 분할을 해버려가지고 기존에 카카오 투자하던 사람들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게끔 완전 닥쳤던 개가 된 거만, 이런 느낌을 안 받기가 어려울 정도로 분할을 너무 해댔다는 거죠. 다 쪼개버리니까. 카카오에 투자한 사람들은 카카오 뱅크도 보고 카카오 게임도 보고 총괄적으로 보고 카카오 투자한 사람들인데, 그거 다 떼내버리니까 카카오 투자한 사람들은 점점 이 기업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걸 느낄 수밖에 없죠. 어찌됐건 이제 플랫폼 기반으로 해가지고 AI에 접목될 만한 뭐 쇼핑이나 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좀 수혜를 많이 볼 걸로 기대되고 있고, 뭐 카카오 역시도 플랫폼 기업이니까 쇼핑뿐만 아니라 광고라든지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이라든지 금융권까지 AI가 접목된 수혜, 소프트웨어 단에서 수혜를 볼 거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네이버를 조금 더 괜찮게 보고 있다, 밸런스가 좋다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 있어서 반도체를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보지 말고 그냥 SK하이닉스 보자. 패권 뺏어온 기업이 가도 더 가고 떨어질 때도 덜 떨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이제 소매나 유통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강세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비재나 이런 쪽도 강세를 많이 띠고 있고, 뭐 버켄스탁이라든지 언더아머, 폴로, 랄프로렌 이런 쪽이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에 목표가도 계속해서 이제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건 이제 거품이라고 봐야 한다고. 양적 완화가 되고 있는 과정 안에서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는 사실 이제 거품이 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셔야 한다. 그래서 제가 해외 증시 차트도 말씀드리면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 다우도 그렇고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 한번 좀 조정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나스닥, S&P 500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증시가 안 간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좀 주의해야 되는 단계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는 너무 과하게 떨어졌어요. 그 제가 이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미국 주식을 하던 사람들 아마 돈 많이 벌고 있을 거거든요. 슬슬 익절해서 한국 주식으로 갈아탈 만한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은 이제 과하게 빠지고 있는 단계고 미국 증시는 이제 거품이 끼면서 과하게 올라가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주식이 더 이상 안 떨어지고 미국 주식은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슬슬 준비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확 그냥 칼로 물 베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저도 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는 단계고 한국 증시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좀 공격성을 슬슬 드러낼 만한 장입니다. 말씀드렸듯이 50% 정도 현금을 놔둬야 되지만 지금 쓸 때는 아닌데 쓸 때가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니케이도 뭐 나쁘지 않은데 한국 같은 경우에 유독 너무 많이 안 좋습니다. 이번에 정치적인 리스크도 터졌고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이러면은 결국 환율도 요동쳐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투자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환율이 안정이 안 돼버리면. 그러니까 외환보유고로 틀어막고 방어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지금 재작년부터 해서 계속 외환보유액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지금이야 괜찮거든요. 앞으로도 괜찮을 건가? 이거는 또 다른 얘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인 자금 이탈이 지속되게 되면은 반대 매매 터지면서 급락 떨어지고 거기서 환율 방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환 보이고 그냥 계속 녹는 거예요. 이게 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품도 터진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와 버리니까 사실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글로벌 불경기다 보니 유가는 계속해서 이제 낮은 수준 유지해주고 있고 구리 가격도 안 올라가죠. 이제 글로벌 불경기란 말이에요. 밑에 단에서 이제 금융적 지위가 낮은 나라들부터 도미노로 점점 무너지다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꽤나 이제 선진국 국가들까지 타격을 받는 수준까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까지 결국은 가게 될 건데 미국이 그거 이제 인정하면서 아마 기준금리 인하는 초반에는 천천히 내려요. 지금 연준도 스탠스가 막 애매한 스탠스를 자꾸 취하죠. 기준금리 인하 기존 유지하는데 애매하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한번 부러지잖아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때 지수가 엄청나게 폭등합니다. 증시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추매를 해야 돼요. 50% 현금은. 근데 지금 그런 과정 안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오늘도 지금 지수 더 빠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386 엔캐리 트레이드 때보다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는 해야 한다. 어찌 됐건 그래서 미국 경기는 지금 나름 혼자 선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찬바람 불기도 하고 주주 친화적으로 하는 뭐 배당 성향이 괜찮다든지 주주 친화적인 뭐 소각을 한다든지 이런 액션을 취하는 종목들은 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도. 그런 애들이 이제 제가 보고 있는 게 식자재 유통이나 이런 쪽인데 뭐 현대그린푸드 같은 종목들 좀 실적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신고가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한번 참고만 해보세요. 들어가도 시총이 뭐 한 4,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갈 건 아닌데 매출 늘어나고 영업이익 늘어나고 순이익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개선돼서 나왔고 작년보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 모두. 그리고 이제 4분기 역시도 준수할 걸로 예상되고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은 기대된다는 거예요. 부채 비율도 더 줄어들 거고 마진율도 영업이익률 3.5%에서 거의 5%, 내후년에 5.15까지 그리고 순이익률은 2%에서 4%까지 내후년까지 증가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마진율도 올라가고 매출 늘어나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신고가 충분히 뚫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번에 자사주 소각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그리고 이제 배당 자체를 110억에서 한 200억 정도까지 주주 환원율을 한 40% 이상으로 이제 목표를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뭐 배당 수익률 자체도 굉장히 높아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배당 금액 자체가 이제 이익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 거죠.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단체급식이나 이런데 그 판매를 하면서 원래 하던 그 소매유통 쪽에서는 실적이 그다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은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을 하잖아요. 우리가 원래 이제 외식을 하고 이러는데 요즘 외식을 해도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기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뭐 해장국이나 뼈해장국 이런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아유 뭐 외식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무섭습니다. 요새 뭐 갈비탕 하나 먹으려고 해도 뭐 15,000원 2만 원 기본으로 해버리니까 뭐 지방 어떤지 모르겠는데 서울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갈비탕 먹는 것도 이게 쉽지가 않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찌됐건 현대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 구내식당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럼 이제 뭐 회사 사내 구내식당이나 단체급식 같은 거 이제 제공받는 그런 데 가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그런 데서 이제 밥을 먹는 거고, 그래서 현대그린푸드는 그런 데 이제 음식 제공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수익성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그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창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주 환원 확대가 이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번에 좀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식재 사업이랑 유통 사업은 매출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성장하는 건 단체 급식이나 외식 사업 부분, 외식 사업도 이제 좀 가성비로 가겠죠. 이쪽이 이제 외형 증가가 되면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식재 사업이랑 유통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거. 그걸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그린푸드가 사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저는 좀 가장 대표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이고, 그다음 뭐 동서 정도? 동서가 최근 주가가 상당하죠. 그래서 한 차례 급등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다지기 구간이 들어가지고 재차 올라가려고 하는 구간인데 추가 상승도 나올 가능성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 동서식품 모기업이거든요. 식품 사업하고 뭐 제조 사업, 포장이나 이런 것들 진행하는 기업입니다. 뭐 물류보관업이나 임대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동서식품, 동서음료 이런 쪽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좀 추세 자체가 추가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주주환원 자체도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익 캐파 자체도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오히려 이제 좀 잘 성장해 나가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뭐 추가적인 모멘텀 역시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교촌 F&B 치킨이죠. 그래서 교촌 F&B도 한 차례 좀 움직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봅니다. 이 교촌 F&B도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 이제 상장하고 나서는 야, 이 교촌 뭐 안 좋은 이슈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3년 동안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치킨 가격 너무 많이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는 사실상 좀 바닥 다지기 들어간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이익 캐파 자체도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6년까지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올라가면서 뭐 부채 비율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일단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뭐 4%대까지 떨어지니까 뭐 3% 아래로도 순이익률이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서 두 자릿수 뭐 영업이익률 11%대 그리고 순이익률도 거의 8% 가까이로 증가할 걸로 기대되고 있어요. 애초에 마진율이 이렇게 증가해 버리게 되면은 뭐 수익성 자체도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ER, PBR도 뭐 5.56배, 그 다음에 PBR은 1.0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 지금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후년 실적을 땡겨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은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삼양식품이 가장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시다시피 불닭볶음면 완전 난리 났잖아요. 근데 저는 추가 급등할 것 같긴 한데 이거 투자하기가 난이도가 좀 높아 보이죠. 그래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소액으로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현대그린푸드나 교촌 F&B, 동서 이런 종목들은 좀 강세를 띠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져서 식품 쪽으로는 이런 종목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출에서도 그렇고 아마존에서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게 또 지누스거든요. 그래서 지누스가 살짝 바닥에서 올라와주고 나서 지금 쉬어가는 구간인데 재차 저는 2차 파동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적자 딛고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데 아마존에서 굉장히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진율 자체도 이제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 점을 좀 감안해서 봤을 때는 뭐 PER도 10배 정도로 기대된다 내후년에.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걸로 좀 보여집니다. 뭐 캠핑용품 판매하고 이제 베개 매트리스 이런 걸 이제 판매하는 기업인데 아마존에서 뭐 너무 잘 나가니까 요즘 같은 또 원화 가치가 이제 다운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지누스 같은 이런 수출 기업들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물론 좋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50% 정도 계속해서 이제 그 현금을 확보하는 거는 잊지 마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누스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수혜를 볼 만한 게 이번에 관세 관련해 가지고 말이 많잖아요. 멕시코나 뭐 캐나다
이런 쪽에서 이제 계속해서 관세를 때리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지누스 같은 경우에는 그 반사이익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나 캐나다에다가 한 25% 정도 관세하겠다고 얘기했죠. 뭐 이거는 사실 불법 이민자나 마약 문제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누스가 거기서 반사이익을 볼 걸로 예상되는데 뭐 트럼프 수혜주다 얘기도 나오고요. 멕시코 공장에 있는 매트리스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이제 지누스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서 저렴하게 이제 생산하던 매트리스나 이런 쪽들이 이제 관세 붙어버리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 지누스는 상대적으로 좀 지누스가 그거 가격 올라가면은 지누스가 가격 경쟁력 있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지누스가 이제 중국이랑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하고 이러거든요. 해외 공장은. 그래서 해외 이제 미국으로 수출을 하게 되면은 결국 중국 그러면은 영향받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는데 일단 미국으로 수출되는 거는 전부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어서 이게 관세의 영향은 좀 피해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 봤을 때는 이제 아마존에서도 앞으로 더 불티나게 팔리지 않을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경쟁력이 계속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래서 개별주 개념으로 지누스도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다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추세 돌파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로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검색식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서비스해드리고 있는 이 텔레그램 방에다가 검색식도 다 올려놨습니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은 시장이 좋아졌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냐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이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뭐 SK바이오팜이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저는 계속 좋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렸죠. 가격 딱 정해줬잖아요. 한 20만 원 내지 25만 원부터 본격적으로 바닥 따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 시장 한 번 더 작살나면은 20만 원 내지 25만 원 올 수 있어요. 알테오젠. 물론 안 올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왜냐면 시장이 급락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급락했는데 이것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오히려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물론 이제 하락이 끝났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것도 이해는 가요. 근데 이제 이때 7월 달에 떨어진 거나 뭐 8월 초에 떨어진 거는 두산 그룹 자체 이제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이런 이슈 때문에 급락을 한 거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주들이 또 들고 일어나기도 했고. 근데 이번에 떨어진 거는 좀 느낌이 다르죠. 이번에는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이슈, 뭐 윤석열 정권에서 원전을 굉장히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정책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뭐 탄핵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윤석열 현 정권에서 밀던 정책 수혜주가 좀 이제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생기면서 원전 관련주가 빠진 거예요. 이게 두산에너빌리티니까 이 정도지 정말 많이 올랐던 BHI 같은 경우 어때요? 정말 많이 빠졌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초보자분들은 BHI가 안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니까 그냥 두산에너빌리티를 보시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원전은 10년 동안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 있고 이미 뭐 구글, 알파벳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아마존도 그렇고 미국의 정말 유명한 빅테크나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고 AI를 접목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 과정 안에서 지금 계속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게 어떤 업체들이죠? 원전 업체들이에요. 특히 어떤 원전? SMR,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결국 AI를 기반으로 해서 돌리려고 하게 되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AI 엄청나게 육성하려고 그러고 있죠. 그걸 기반으로 자율주행과 로봇 자율주행, 그 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다 자동으로 돌아가게. 그게 다 뭘로 하는 거예요? AI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청사진을 그리고 이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 그거 들어가는 거 다 뭐겠습니까? 지금 SK하이닉스 다시 부각받는 것도 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테크윙 이런 것도 움직이는 것도. 그거 전력 어떻게 에너지 어떻게 충당할 거냐는 거예요. 뭐 풍력으로 할 거야, 태양광으로 할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태양광은 육성 절대 안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거 지금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그거 육성해 주겠어요? 중국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데 미국이. 저는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제 친환경으로 뭐 유럽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친환경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포부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항상 뭐 계획대로만 되면 좋죠. 근데 그게 해보니까 어때요? 막상 해보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 에너지를 충당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게 뭐 친환경으로 완전히 넘어갈 그 정도는 아니다. 아직 너무 이르다.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금 그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뭐죠? 그게 이제 원전이죠. 그러다 보니 원전 수요 자체도 엄청 올라갔고 심지어 지금은 뭐 바이든이면 모르겠는데 이제 트럼프 정권이 온단 말이죠. 내년부터. 트럼프 정권이 엄청 밀고 있는 것 중에 뭐예요? 전통 에너지. 원전이잖아요. 그리고 원전 육성 엄청 될 겁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 사이에서도 원전 수요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다 데이터 센터 수요 때문에 트럼프 정권에서 그거 더 밀어줄 거고 그러면 원전 수요는 이미 미국발로 인해서 확장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고 뭐 탄핵이니 뭐니 이런 얘기 나와서 불안하다고 그게 안 간다? 글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진짜 최악의 상황으로 뭐 정권이 바뀌어도 우리나라 미국은 트럼프 정권이 확정됐기 때문에 원전은 저는 계속 간다고 보고요. 말씀드렸듯이 한 10년은 계속 원전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과감하게 확 갖다 찍기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조금씩 이제 담아나가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외인 수급도 나쁘지 않아요. 뭐 오히려 최근에 주가 급락했는데 외인 수급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계엄령 사태 터지면서 외국인이 강력하게 담은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뭐 카카오, SK하이닉스, 그 다음이 두산에너빌리티거든요. 뭐 그 다음 네이버 있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솔직히 포스코홀딩스는 이거는 지금 완전 깨져가지고 추세도 외국인이 담았다고 이거 담는 건 전 좀 아닌 것 같고 뭐 그간 추세로 따졌을 때는 오늘 또 팔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더라도 카카오나 뭐 SK하이닉스, 두산에너빌리티, 네이버 이런 종목은 뭐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도 뭐 전력인프라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JYP엔터, 현대중공업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현대중공업도 뭐 이럴 때 기회다 하고 외국인들이 쓸어 담는 거죠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에코프로도 담긴 했는데 이것도 전 2차전지는 이제 LG엔솔 빼고는 그냥 2차전지는 이제 좀 놓아줄 때가 되지 않았나. 진짜 2차전지를 뭐 10년 20년 보시는 거면 모르겠는데 지금 가치주 개념도 아니고 솔직히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뭐 성장 모멘텀도 캐즘으로 접어들었고 이게 분위기가 좀 바뀌면 모르겠는데 지금 2차전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제약바이오 기준금리 인하 기준은 어차피 안 바뀔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시고 그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초보자분들 제약바이오 또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심지어 트럼프 정권 수혜받는 게 2개나 있잖아요. 바이오시밀러에다가 그 다음에 CDMO 미국이 이제 중국 배척하기 위해서 반도체부터 해서 제조업까지 다 규제 걸어버리고 중국 배척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한 게 뭐예요? 생물보안법. 이거는 이제 중국 바이오 산업 배척하려고 견제하려고 한 거고.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중국 견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시그룹 물량, 제약바이오 제조 산업을 다 이제 거기서 뺏어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 뺏어온 물량을 가져가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물보안법으로 인해서 CDMO 반사이익을 보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장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을 경쟁을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의 대장입니다. 몇 개 안 돼요. 그 우시 대체할 수 있는 캐파되는 기업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따져도. 그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DMO 수혜를 이제 생물보안법에서도 수혜를 보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 트럼프가 확정됐는데 제가 이거 CDMO 생물보안법은 뭐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가 되든 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무조건 수혜받는 거다. 왜냐면 민주당, 공화당 둘 다 찬성하는 게 생물보안법이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그거 말고도 트럼프 정권에서 또 내세우고 있는 게 바이든 정권과 좀 다른 게 바이든 정권은 약가 인하를 사실상 좀 강제로 제한시키는 상한선을 그냥 걸어버리는 이런 식이었는데 트럼프는 그거 반시장적이다라고 하면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약가 인하를 유도하겠다 얘기했죠. 그러면서 바이오시밀러를 육성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 100% 자회사 삼성바이오 에피스가 또 이제 그 바이오시밀러로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은 같이 이제 동반 수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물론 바이오시밀러에 있어서 더 대표격으로 이제 상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바이오시밀러뿐만 아니라 CDMO 둘 다 수혜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제약바이오 지표 종목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뭐 다른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등락도 크고 좀 불안하잖아요. 추세 깨지면 또 힘들고 버티기도.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때요? 최고점 찍고 떨어져도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이게 버틸만 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이 건드리기 좋아요. 제약바이오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해볼 만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스, 셀트리온, 뭐 SK바이오팜 이런 쪽으로 주축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 알테오젠 조금씩 보고 뭐 SK노에, 녹십자 웰빙, 뭐 동아SD, 한올바이오파마 이런 거 보시는 거죠. 뭐 이해되시죠? 최근에 뭐 휴젤이나 파마리서치도 뭐 의료 뷰티 쪽으로 해가지고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뭐 계속 좋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뭐 조선주들도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다시 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계속 간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대외 변수, 이 증시 급락으로 인해서 작살나는 거는 그건 이제 뭐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겠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컨트롤을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은 좀 감안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겠고 제가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제 같이 잡아드리면서 매매를 또 계속 이어갈 거기 때문에 현재 증시 자체에 좀 불안하다라는 거, 한번 급락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건 미국 주식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요즘 한국 사람들 미국 주식으로 정말 많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좀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 미국이 좀 부러질 때가 올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한국 주식은 이제 슬슬 괜찮아질 만한 시점이 오고 있다고 봐요. 여기서 이제 한 템포만 더 작살내면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돈 꽤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투자자 예탁금이나 한국 증시에서 돈 빠져나가고 있는 속도도 빠른데 이게 환율 방어가 안 돼서 한번 부러질 것 같아요. 한국이. 미국이 먼저 부러질지 한국이 먼저 부러질지 모르겠는데 여튼 둘 다 저는 부러질 것 같아요. 한국이 지금 좀 더 빨리 위태로운 상황인 거죠.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 저는 이렇게 찝찝하게 불안한 상황 제가 폭락론자 하락론자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차라리 맞을 매면 그냥 빨리 맞는 게 어떤가. 왜냐면은 그렇게 급락을 해도요. 차라리 그렇게 급락을 해버리게 되면은 엄청 빨리 올라와요. 그 낙폭 다 회복시키면서 올려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빨리 급락 나오는 게 저는 더 나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코로나 때도 솔직히 급락했지만 그거 다 회복하고 훨씬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빠질 거면 그냥 빨리 빠지는 게 이렇게 질질질질 세면 사람 더 힘들어요. 그냥 피 말리는 거 마냥. 빨리 그냥 확 치고 그냥 다시 으쌰으쌰해서 올리는 게 차라리 낫지. 이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급락 빨리 차라리 그냥 저는 나왔으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전에는 급락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야 나 급락한다 언제 급락할지 몰라 이런 겁을 주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또 급락은 아직 안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할 바에는 빨리 그냥 급락 나오고 이제 시원하게 밀어 올리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뭐 제가 뭐 종목들도 이거저거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지금 어찌됐건 주목받고 있다 정도로만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최소한 흐름을 잃지 않는 선에서 하셔야 나중에 또 이제 본격적으로 급락 나왔다 올라가거나 하락이 끝나고 다시 회복할 때 그때 이제 감을 잃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해서 돈을 계속 벌어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속 잡아드리고 지금 외국인 사고 있는 거나 시장에서 주목받는 종목이나 시장의 흐름이 돈이 이제 몰리고 있는 그런 섹터나 종목들은 계속 잡아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유 종목과 현금 잘 지키면서 따라오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잡아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버튼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제가 여러분들께 무료로 정보 제공하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꼭 한 번씩 달아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도 영상 하단에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계속 실시간으로 도움받아 가시고 교육 자료도 무료로 다 드리니까 가져가시고 다운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